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2018년 규제 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제까지의 규제 개혁, 새 정부 규제 혁신 재설계 프레임, 그리고 획기적인 규제 혁신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이제까지의 규제 개혁입니다. 과거 정부들도 규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더디고 또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짚어본다면 의혹에 비해서 규제개혁 성과가 정말 나타났는지,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지, 규제개혁으로 정말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기업 규제개혁에 경도되고 민생 규제개혁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되는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 재설계의 핵심 프레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입니다. 둘째, 현장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어하는 규제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혁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포함해서 국민 부담, 불편, 민생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찾아내서 혁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신산업 규제 혁파입니다. 미래신산업 규제 혁파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제로의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 제도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규제 사례들을 발굴 해소하는 사례적 접근입니다. 먼저 포괄적 네거티브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확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하단 그림에서 보듯이 입법 방식을 확 바꿔서 법상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상 분류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금지되는 리스트 중심으로 조문화하고 법 체계상 사전 규율보다는 사후 평가 관리에 역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임시 허가해 준다든가 시범 사업을 허용하든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든가 사후 규제하는 등 신기술에 대한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입법 방식 전환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상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사례입니다. 선박급여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제까지 석유에 국한되었던 연료가 LNG와 전기 등 여러 연료 공급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령 분류상의 혁신 카테고리 신설입니다. 이제까지 자동차 종류의 경우 자동차의 크기라든가 배기량 등에 따라서 차종이 열거돼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분류 기준에 혁신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차종이 수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셋째, 전통적인 네거티브 리스트의 확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의 경우 이제까지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그 대상 질환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한 조건이 준수되면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토록 해서 기초 연구를 활성화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평가 관리입니다. 음악 영상물의 경우 이제까지 시장 출시 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제작 배급업자가 자체 심의 공급한 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사후 관리토록 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이와 같은 입법 방식의 전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꾸준히 발굴해 보았습니다. 약 33건 정도를 발굴해서 이미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법 제도적인 입법 방식 전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처럼 특히 올해는 발굴 영역을 확대하여 이제까지 부처 지자체의 법령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의 규정, 지침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적 네거티브제 두 번째 유형인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의 시도, 새로운 사업의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여러 형태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요소는 임시허가, 시범사업, 규제의 유예나 면제, 사후 규제 등으로 샌드박스 내에서는 이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적용해 주던가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신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샌드박스 규제 특례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잘 반영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달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법 영역에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ICT 융합, 핀테크, 산업 융합, 그리고 지역 특구 산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법 재개정안을 마련해서 역시 2월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별 접근입니다.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규제 사례들을 탑다운으로 선제 발굴하고 바텀업으로 현장 발굴해서 5년 내내 상시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탑다운 선제 발굴입니다. 초연결 진흥화,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자율주행차 등 소위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한 규제들을 말 그대로 선도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망 신산업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서 단계별로 미리 규제 혁파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까지 자율주행차 분야의 로드맵을 시범 구축하고 내년까지 드론, 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등 타 산업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텀업 현장 사례의 발굴입니다. 국무조정실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그 산하에 5개의 분과위원회에 약 12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지난해부터 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소재 그리고 신서비스 분야인 신산업 5대 분야에 대해서 현장 애로 규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89건을 발굴하여 거의 대부분 해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중 2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라이더 센서를 장착하는 것은 이제까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함으로써 자율차의 상용화와 과속단속 카메라의 개발 촉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금융 상담사인 로드 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 이름 계약, 온라인 투자 이름 계약은 이제까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통화 활용을 전제로 해서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로드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중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 5대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입니다. 일자리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실천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규제에 대해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상시적 일자리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 규제 혁파 TF와 같은 범정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규제 혁파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선정해서 관련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고 또 일자리 창출을 제어하는 현장 제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규제 개선 종합 대책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서비스 산업 및 경쟁 제한의 규제 혁파입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걷어내기 위해서 신유형 서비스, 지식 집약형 서비스,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금년 하반기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의 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와 같은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서 혁파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시도를 했고 금년에도 작업을 해서 금년 연말에 경쟁 제한적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불편, 민생 부담 야기 규제 혁파입니다. 먼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는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주민 이용객 불편에 대한 영업 규제, 온라인 거래 활용의 저해 규제, 개인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그리고 관광 숙박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에 대한 정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의 국민 불편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시 접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민 건의가 집중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자치분권 제고를 위한 규제 여파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 낙후 지역 규제 정비를 중점적으로 작업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신산업 규제 개선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더 많이 지자체에 이양하고 법령상의 조례 규칙 위임 범위를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생명, 안전, 환경 규제 관리의 강화입니다. 동일한 규제일지라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규제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규제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되는 규제는 이를 폐지 완화할 시에도 규제 심사를 받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역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 중 마무리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규제 효과 방안을 금년 내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들의 각별한 부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 협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